할아버지, 오늘 면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장난감이에요?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또 저런 노인이 찾아왔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군의 전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허름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단층 주택이 늘어선 곳입니다. 그중 한 집안, 벽지가 여기저기 뜯어져 나가고 천장에는 누수 자국이 선명한 방 한 칸에서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이병식, 올해로 92.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액자 속에는 훈련소에서 찍힌 듯한 단체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일렬로 서 있는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 한 명의 얼굴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제 저놈도 군인이 다 됐구먼. 이병식이 중얼거리며 손에 든 것을 꼭 쥡니다. 낡고 해진 군번줄 하나.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만큼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 군번줄을 바라보며 이병식의 눈가에 깊은 그리움이 번집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너 보러 간다. 이병식이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낡은 작업복 위에 허름한 모자를 눌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이병식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역사 앞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립니다.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갈아타고 3번은 갈아타야 하나? 그래도 가야지. 지하철 안에서 이병식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손에 든 군번줄을 다시 한번 꼭 쥐며 중얼거립니다. 진우가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마을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육군 부대 정문입니다. 철책과 초소가 엄중하게 서 있고 무장한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병식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 오랜만이군.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네. 초소 앞으로 다가가는 이병식을 본 주임 상사 조기태가 눈썹을 찌푸립니다. 군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조기태는 이병식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명백한 경멸의 표정을 짓습니다. 낡은 고무신, 해진 작업복, 허름한 모자를 쓴 노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합니다. 노인네, 여기 부대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조기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이병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손자 면회를 왔습니다. 이진우라고 하는데. 면회? 할아버지, 오늘 면회 안 됩니다. 조기태가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이병식은 당황하며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미리 전화로 확인했는데요. 오늘 면회 가능하다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색의 분은 면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병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조기태는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엄중한 군사시설입니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출입할 수 없어요.
특히 할아버지처럼 이해하시죠? 조기태의 말에는 노골적인 차별이 담겨 있습니다. 이병식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숙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면 어떻겠습니까? 이병식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손에 든 것은 바로 그 군번줄입니다. 낡고 해졌지만 분명한 군번줄. 하지만 조기태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게 무슨 장난감이에요? 할아버지, 이런 걸로 속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건 제 군번줄이에요. 할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헌병대 부를 거예요. 조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또 왔대. 에휴, 면회장 아닌 데서 왜 이래? 면회비 아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 군번줄도 어디서 주워온 거겠지.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이병식의 귀에 들립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처집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 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진우, 이병 이진우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가세요. 아니면 정말로 신고할 거예요. 조기태가 소리를 지르자 이병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초소앞 낡은 벤치에 앉습니다. 손에 든 군번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나? 그러나 그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눈빛들이 이병식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름한 수첩을 꺼내며 중얼거립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초소앞 낡은 벤치에 앉은 이병식이 떨리는 손으로 허름한 수첩을 펼칩니다. 수첩 안에는 오래된 펜으로 적힌 번호 하나가 보입니다. 글씨가 흐릿해져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상연락망이 아직 살아있으려나. 이병식이 중얼거리며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 번호는 수십 년 전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받았던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번호였습니다. 조기태는 여전히 초소에서 이병식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수군거리며 노인을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보듯 쳐다봅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안 가네. 뭔가 이상한데? 계속 수첩만 보고 있어. 이병식은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낡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연락수단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합니다. 0-2-7-9-4 번호를 누르는 동안 이병식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과연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연결된다 해도 자신을 기억해 줄까요? 연결음이 길게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병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끊어질까봐 걱정되는 순간 드디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이병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이병식이네.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 연락하셨는지. 내 손주가 있는 부대인데 면회를 막더군.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국방부 직통번호로 걸려온 전화치고는 이상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면회 관련 문의는 해당 부대로 직접 연락하셔야. 최 장군, 나오라 해. 이병식의 말에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국방부 실무자는 당황한 채로 다시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최민혁 장군, 나오라고 전해. 이 순간 국방부 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은 실무자가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과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 일이야? 이병식이라는 분이 참모총장님을 찾습니다. 이병식? 그 이병식?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실무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목소리 톤이나 말투로 보아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데? 어느 부대 앞에서 손자 면회가 거부당했다고 하시는데. 과장이 급히 참모총장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번집니다. 이병식이라는 이름은 국방부 내에서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특수전 사령부 창설 1기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영웅이지만 은밀한 임무 특성상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참모총장실 문을 두드리며 과장이 말합니다. 참모총장님 급보입니다. 들어와. 최민혁 참모총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은 베테랑 군인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병식 선생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최민혁의 손이 멈춥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집니다. 이병식 선생님이? 네, 어느 부대에서 손자 면회가 거부당했다고 하시며 장군님을 찾으십니다. 최민혁이 급히 일어납니다. 이병식이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온 전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이 급히 전화를 겁니다. 한편 부대 초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병사가 휴대폰을 보며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봐. 이병식이라고 검색했는데. 뭐가 나와? 전쟁 영웅이래. 특수부대 창설 멤버라고 나와 있어.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인터넷에는 이병식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 임무가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인 혹시? 병사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이병식을 다시 바라봅니다. 조롱하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기태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병식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른 병사에게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 아직도 안 가네. 정말 헌병 때 불러야 하나? 주임 상사님, 그런데 이상해요. 인터넷에 이병식이라는 분이 진짜 있어요. 뭐? 조기태가 병사의 휴대폰을 빼앗아 봅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이병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진짜? 그 순간 이병식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병식 선생님,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부대에 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병식이 조용히 부대 이름을 말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다시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조기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정말로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주임 상사님, 어떻게 하죠? 일단 기다려보자. 이병식은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옛 생각에 잠깁니다. 젊은 시절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곧 널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시각 부대 안내무반에서는 이진우가 말없이 저녁 일과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식판을 닦고 침구를 정리하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주신 군번줄이었습니다. 야, 이진우.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선임병 김상철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냥요. 그냥이 뭐야? 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진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홀로 계시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자신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 김상철. 저놈 말 걸지 마. 어차피 우리랑 다른 놈이야. 다른 선임병 박준호가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뭐가 달라? 네가 몰라서 그래. 저놈 할아버지가 장군이라도 되나 봐. 맨날 거드름 피우고 있잖아. 병사들이 키득거리며 웃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지만 참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웃어? 진짜 장군일 수도 있잖아. 김상철이 농담조로 말하자 박준호가 배를 잡고 웃습니다. 장군? 야, 너 진우 집 봤어? 달동네 판잣집이야. 장군 손자가 그런데 살겠어? 진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를 모독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진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선임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말을 하네. 그래, 내 할아버지가 뭐 대단한 분이시냐? 진우는 다시 입을 다뭅니다.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과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봐라, 할 말이 없잖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데 몽거드름이야. 박준호가 더욱 비아냥거립니다. 진우는 침상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저 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 여기 와주시면 좋겠어요. 진우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가 바로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민혁 참모총장이 직접 헬기로 출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관련 부서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나가신다고? 이병식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모르면 말을 하지 마. 그분은 우리 육군의 산 역사야. 국방부 내에서는 이병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고참들은 그의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창설 1기, 수많은 은밀 작전을 성공시킨 분이야. 그런 분이 왜 부대 앞에서 면회를 거부당하신 거야? 그게 문제지. 누군가 큰 실수를 한 거야. 최민혁 참모총장은 헬기에 오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젊은 장교였을 때 선배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 바로 이병식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자 특수전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최민혁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분이 손자 면회를 위해 부대에 갔다가 거부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최민혁은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해당 부대에 즉시 연락해. 이병식 선생님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각 부대 초소에서는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로
이병식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병식 할아버지가 정말 전쟁 영웅이래. 특수부대 창설 멤버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전설을 보고 있는 거야? 조기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분이실까? 주임 상사님, 어떻게 하죠? 일단 기다려보자. 이병식은 여전히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손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왔다. 이병식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 아니야? 왜 헬기가 와?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이병식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는구나.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나 낮게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왜 헬기가 와? 혹시 훈련인가? 아니야, 저건 수송용 헬기야. 누군가 타고 온 거지. 조기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헬기가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이병식과 이 상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헬기가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이병식의 허름한 모자도 바람에 날아갈 뻔했지만 그는 조용히 모자를 눌러쓰고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본 순간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육군 참모총장 최민혁이었습니다. 별이 4개나 달린 계급장을 보고 모든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참모총장님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최민혁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어딘가 다급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라오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조기태는 급히 최민혁에게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참모총장님, 갑작스런 방문의 준비가. 하지만 최민혁은 조기태의 말을 듣지 않고 곧바로 벤치에 앉아 있는 이병식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최민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깊은 존경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최민혁은 이병식 앞에서 멈춰 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병식 선생님, 이렇게 불편하게 찾아오시게 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최민혁이 이병식을 향해 걸어가면서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소위 최민혁. 특수전 부대 배치 첫날 선배들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수류탄 투척 준비. 떨리는 손으로 수류탄 안전핀을 뽑는 순간 실수로 수류탄을 떨어뜨린 최민혁. 모든 선배들이 엎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우리 다 죽는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이병식 중사였습니다. 괜찮다. 침착하게 다시 해봐. 중사님, 저는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야. 그 후로도 수없이 실수를 반복하던 최민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준 사람이 바로 이병식이었습니다. 소위 군인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동료를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의 그 말이 지금의 최민혁을 만들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최민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한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존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최민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장군, 고생이 많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최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병식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기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노인이 참모총장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모총장님, 이게 어떻게... 조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최민혁이 그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나?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면회를 막았단 말인가? 최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의 역사요. 이분이 없었으면 너희도 없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병사들이 이병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롱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경외감이 서린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이시고 이 나라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분을 어떻게 대했나? 조기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님, 저희가 몰라서... 몰랐다고? 그럼 앞으로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최민혁이 이병식을 향해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젊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닙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민혁은 주변 병사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장병은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병사들이 일제히 연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진우도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런 집합 명령에 당황스러웠지만 명령에 따라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야, 진우야. 무슨 일인지 알아? 김상철이 뛰어오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집합이래서. 헬기까지 왔는데 뭔 일이지?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뛰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병장에 도착한 병사들은 일제히 정렬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한 곳에 모인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최민혁과 이병식도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병식은 연병장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이런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기 선생님의 손자가 있습니다. 최민혁이 조용히 말하자 이병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진우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손자를 금세 찾아냈습니다. 진우야. 이병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진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민혁은 연병장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전 장병들에게 말한다. 최민혁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도 긴장한 채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최민혁 참모총장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전 부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들에게 말한다. 오늘 이곳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참모총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우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병 이진우, 앞으로 나와라. 최민혁의 말에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입니다. 주변 병사들도 모두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진우? 저놈이 뭘 잘못했길래 참모총장님이 직접 와서 부르시다니. 병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상철과 박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야, 진우 저놈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큰일 난 건 아니겠지? 진우가 최민혁 앞에 서자 참모총장은 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이병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을 아는가? 진우는 이병식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병식도 손자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우야. 최민혁은 마이크로 모든 병사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병 이진우의 할아버지시다. 그런데 너희들 중 일부는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분이 손자를 만나러 오셨는데 초소에서 면회를 거부당하셨다. 노숙자 취급을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해야 할 일인가? 조기태는 연병장 뒤쪽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가?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창설 1기이시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이다.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키시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신 분이다. 최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 분을 너희는 무시했다. 조롱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닙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와 김상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진우를 놀리면서 할아버지까지 모독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병 이진우. 최민혁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네, 너는 이런 훌륭한 할아버지의 손자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진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선임들이 곤란해질 것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참모총장님. 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너의 할아버지가 장군이냐고 놀린 병사들이 있지 않았나?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전 장병들아, 잘 들어라. 계급이나 출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최민혁은 이병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병사들은 모두 이병식을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병 이진우, 너는 그런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손자다. 고개를 들어라. 진우가 고개를 들자 최민혁이 말했습니다. 전 장병, 이병 이진우에게 경례. 경례.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진우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박준호와 김상철도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했습니다. 진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롱받던 자신에게 부대 전체가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경이다. 계급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가짐을 존경하는 것이다. 최민혁은 다시 이병식을 향해 돌아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아니다, 진우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병식이 손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준호는 진우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김상철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모독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병식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일이지.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네. 최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아, 오늘의 일을 잊지 마라.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연병장에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연병장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고 최민혁 참모총장은 이병식과 진우를 부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드디어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손자분과 편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최민혁이 정중하게 말하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부대장실 문이 닫히자 이병식과 진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할아버지와 오늘 알게 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병식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과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않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라고. 이병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왜 이런 세상에서 군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병식은 손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게 인생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 인생이지.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버틸 줄 아는 놈이 결국 이긴다. 하지만 자존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병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류탄 파편이다. 내 왼쪽 다리를 날려버린 조각이지.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절뚝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내 전우가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쓰러졌어. 나는 포복으로라도 그를 구해야 했다. 이병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파편이 박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전우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었거든. 그래서 다리를, 포복으로도 그를 구했어. 그게 군인이더라. 진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전혀.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병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내가 지킨 것들이 지금 너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고 있다, 진우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 이병식이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버티느냐 하는 것이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버티는 거야. 그 시각 부대장실 밖에서는 최민혁이 부대장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참모총장님.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죠. 최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계급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한편 내무반에서는 박준호와 김상철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진우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한 번도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네.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을 겪으셨는데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생각했어. 병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 조상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부대장실에서 이병식과 진우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 어떻게 아셨어요?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군대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어. 이병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거야. 네. 너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을 것이고 너 자신도 달라졌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최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자분과의 대화는 잘 끝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혁의 말에 이병식과 진우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후 육군 본부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 마땅한 예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병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이병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육군 본부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 국가보훈처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강당 입구에는 국가영웅 이병식 선생 명예예우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병식은 생전 처음 보는 규모의 행사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옆에 서 있던 진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우는 새로운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특별 진급을 해서 일병에서 상병이 되었습니다. 가슴에는 빛나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병식은 그 모든 시선과 박수가 부담스러웠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연단에는 최민혁 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병식을 보며 깊은 존경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헌신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최민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식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입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민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로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수임무의 특성상 공개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이병식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1951년 특수전 사령부 창설과 함께 첫 번째 대원으로 선발되신 이병식 선생님은 최민혁이 이병식의 공로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진우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2년 10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에서 1953년 봄 포위된 아군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혼자서 적 진지를 무력화시키며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당 안의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여름 가장 위험한 임무 중 하나였던 적진 후방 교란 작전에서 왼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시면서도 동료를 구해내셨습니다. 이병식은 조용히 앉아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공로에도 불구하고 이병식 선생님은 그동안 어떤 보상이나 인정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조국을 위한 마음으로만 살아오셨습니다. 최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큼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병식 선생님께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제작된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병식 선생님께 대한민국 육군 명예참모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병식은 천천히 일어나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보내신 축전이 있습니다. 최민혁이 축전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전설을 잊지 않습니다. 이병식 선생님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 순간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이병식 선생님의 손자이시며 현재 육군에서 복무 중인 이진우 상병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우가 일어나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진우 상병,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진우 상병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육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최민혁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진우 상병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진우를 보며 최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진우 상병은 육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젊은 장병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상병, 할아버지 앞에서 경례. 충성. 진우가 할아버지 앞에서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이병식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손을 올려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에게 경례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최민혁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이도 계급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이병식과 진우에게 보내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국가 영웅들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병식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손자분과 함께 이런 자리에 서시게 된 소감은? 이병식은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영웅입니다. 이병식의 겸손한 모습에 기자들도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병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전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예우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녁 뉴스에서는 이병식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보훈처는 이병식 선생께 명예참모 위촉장을 수여했고 대통령 축전에는 국가는 전설을 잊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본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의 희생이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저분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한편 진우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육군 홍보대사로서 첫 번째 활동이 바로 신병교육대에서의 특별 강연이었습니다. 신병교육대 강당에는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진우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우 상병입니다. 진우가 단상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할아버지 생각을 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할아버지는 이병식입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이병식에 대해 알고 있던 훈련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와서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시당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훈련병들이 진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틸 줄 아는 놈이 결국 이긴다. 단 자존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한 훈련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병님,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우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부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임들에게 무시당했던 일, 할아버지까지 조롱당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군대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우가 잠시 멈추더니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저 자신의 자존심이요. 훈련병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훈련병들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군번줄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것과 똑같이 생긴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중 가장 힘들어하는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진우가 그 훈련병에게 다가가 군번줄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뒤를 보세요. 훈련병이 군번줄을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버리지 마라. 제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훈련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님. 상병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진우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병식은 오산의 작은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뷰 좀 해주세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병식은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식은 한 가지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진우의 부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대 전체가 이병식을 환영했습니다. 조기태는 물론이고 모든 병사들이 그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병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네, 젊은 친구들아. 이병식은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병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군대 생활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 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 이병식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조기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병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기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 무지가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병식은 조기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성은 행동으로 하는 거야.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기태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면회를 나왔을 때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유명해지셔서 괜찮으세요? 이병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진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젊은 친구들이 뭔가 깨달았다는 것이지. 어떤 것을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야. 겉모습이나 출신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할아버지가 왜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과거의 영광보다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병식은 손자의 말을 듣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가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의 전령인 벚꽃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계속 될 거야.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묵묵하게, 당당하게. 좋은 마음이다. 며칠 후, 한 방송사에서 이병식과 진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전설은 살아있다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이병식은 진우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전설이 되신 것 같아요. 이병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설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지 않나? 그럼 뭐라고 해야 하죠? 그냥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진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전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병식도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